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 어딘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 이야기입니다. 치매.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기억을 잃어가는 노인의 모습, 혹은 그 곁에서 지쳐가는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치매는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정말 힘든 병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치매에 대해 조금 다른 각도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치매먼이라는 개념인데요. 치매먼이란 무엇이냐고요? 쉽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 치매 환자가 인지 능력을 잃어가면서 스스로 챙기지 못하게 된 재산. 둘째, 그 틈을 노리고 누군가가 빼앗아가는 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치매먼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무려 124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54조 원. 우리나라 GDP의 6.4%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이 154조 원이 지금 이 순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나쁜 사람들의 손에 의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70대 어머니가 계세요. 평생 열심히 일하셔서 통장에 적금도 들어있고 보험도 몇 개 가입하셨고 작은 아파트도 한 채 있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깜빡깜빡 하시더니 결국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때부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0년 전에 들었던 보험, 기억 못하시죠? 만기가 됐는데 찾아가지 못한 적금, 그냥 잠들어 있습니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독 서비스나 관리비, 뭐가 빠져나가는지 모르면서 계속 납부되고 있어요. 연금 수령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혼자 밟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치매머니의 첫 번째 유형, 방치된 자산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가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챙기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거나 잠드는 돈이에요. 만약 어르신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금융감독원의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이나 가족이 대신 조회해서 잠자고 있는 보험금이나 예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내는 돈이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되기도 해요. 자, 이제 조금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방치된 자산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돈을 빼가는 경우예요. 먼저 가족에 의한 착취입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충격적인 유형이죠. 통계로 보면 치매 노인 대상 경제적 학대 가해자 중 무려 52%가 가족입니다. 절반이 넘어요. 자녀가 치매 부모님 통장에서 허락도 없이 돈을 빼가는 경우, 부동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심지어 부모님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에 서명을 받아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까지. 이게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법원에서 매년 수백 건씩 다루는 사건들입니다. 두 번째로 흔한 유형이 바로 돌봄 인력에 의한 착취예요. 통계에서 31.9%를 차지합니다. 실제 사건을 하나 들어볼게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한 여성이 자신이 돌보던 치매 어르신 통장에서 무려 13억 원을 빼갔습니다. 24시간 옆에 있으면서 통장과 인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사건. 중국 국적의 간병인이 7년에 걸쳐 신뢰를 쌓았어요. 치매가 심해지는 시점을 정확히 노려서 10억 원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7년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입니다. 병원에서 재력 있는 치매 어르신을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게 해서 1억 7천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손자가 사고 났다. 검찰입니다. 같은 전형적인 수법에 치매 어르신들은 훨씬 더 취약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는 이런 사기를 걸러내기가 일반인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자, 이제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건들 중에는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면 주변 지인이나 이웃이 이상한 걸 눈치채도 과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가족이 막으면 어쩌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인 입장에서 직접 나서서 개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가족이 막으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꾸준히 연결을 유지하세요.
치매 피해가 가장 심각해지는 경우는 어르신이 완전히 고립됐을 때입니다. 외부와 단절되면 가해자가 더 대담해지거든요. 반대로 주변에 꾸준히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억제 효과가 생깁니다. 가끔 전화하고, 가끔 방문하고, 가끔 같이 밥 먹는 것. 그게 생각보다 큰 보호막이 됩니다. 어르신이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말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 이게 지인이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역할입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을 통해 우회하세요.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공공기관을 통하는 겁니다. 노인 학대나 착취가 의심될 때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전화번호 1577-1389로 신고할 수 있어요. 가족이 아니어도 심지어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조사해요.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나서는 거라서 가족 관계에서 오는 갈등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많이 모르시는데요. 노인 맞춤돌 봄 서비스는 가족이 아닌 이웃이나 지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이 어르신이 걱정된다.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면 됩니다. 금융사기가 진행 중인 것 같다면 금융감독원 1332로, 방임이나 학대가 의심된다면 112로 신고할 수 있고요.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제가 아는 분이 걱정된다고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입니다. 세 번째, 치매 환자 본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치매 환자라고 해서 모든 결정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초기 치매 단계에서는 본인이 충분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본인이 도움이 필요하다, 누군가 내 돈을 건드리는 것 같다고 표현할 때 그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치매라서 헛소리하는 거겠지 하고 넘기는 순간 착취는 더 대담해져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임의후견 제도입니다. 아직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본인이 직접 내가 판단 능력을 잃으면 이 사람이 내 재산을 관리해줘라고 미리 지정해두는 제도예요. 법원을 통한 법정후견인 선임은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그 공백 기간에 재산이 털리는 경우가 많아요. 임의후견은 그 공백을 막아줍니다. 또 은행에서 제공하는 가족 알림 서비스도 활용하세요. 일정 금액 이상 인출될 때 가족에게 문자가 가도록 설정해두면 이상한 움직임이 생겼을 때 빨리 알 수 있어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는 무료로 상담을 받고 지원을 연계해주는 곳이에요.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나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 여기 문을 두드려 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주변에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아니면 요양시설에 계신 분, 혹은 가족과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웃 어르신. 법적인 절차를 밟거나 전문가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한 번 더 안부를 묻는 것, 한 번 더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치매 환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의 노인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취약함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악용하는 현실이 사실 가장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분이나 어르신 이웃이 걱정되는 분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